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인데요. 괴롭힘의 유형도 교묘하게 진화하며 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습니다. 출근길이 무거운 사람들, 폭언과 따돌림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있는 직장인들. 그들에겐 과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의 대처와 해결 방법, 이웃집 고수에게 알아봅니다. 자,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자문, 임금사건, 직장 내 분쟁 등 노동 분쟁 전반을 주요 업무 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표 김한나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참 최근 들어서 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네. 뉴스를 봐도 많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법적으로 들어가면은 정확히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뭔지 이걸 좀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 이게 문제가 된 게 최근이지 아주 직장 내 괴롭힘은 오래전부터 있긴 있어 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유형별로 보면 어떤 유형은 점차 없어지는 추세일 수도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있다는 네.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까? 최근에는 아무래도 신고 건수가 늘고 있다 보니까 가해자가 상급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하 직원 여러 명이서 상급자에 대한 괴롭힘 행위를 하거나 또 조직 차원에서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등 과거보다 괴롭힘의 형태와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란 게 꼭 상하 관계에서 이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늘고 있다 이건데 네. 만약에요, 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겠지만 내가 그 괴롭힘을 당하는 당사자가 되었다. 이럴 경우 증거는 어떻게 좀 수집을 해야 될까요? 네, 직장 내 괴롭힘 증거는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는 실시간 대화 등이 녹음돼 있다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가 있겠지만 무분별한 상시 녹음은 오히려 역으로 법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녹음 파일 이외에도 괴롭힘 정황이 담긴 SNS 메시지, 이메일 등을 취합해 두시거나 또 괴롭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일시, 장소, 대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증거를 획득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사실 회사 내부 신고일 때가 다르고 그게 외부일 때가 다르고 누구냐에 따라 엄청나게 이제 조건들이 많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네. 이런 각각의 방법들의 그 장단점은 어떻게 되나요? 네,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객관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회사, 즉 사용자에게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기도 하지만 회사의 조사가 선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노동청에서 회사가 우선적으로 조사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조사를 했지만 조사 과정이 좀 부적절하다 이런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또 조사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경우 네. 그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회사가 조사를 진행하게 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노동청의 감독을 받는 상황에서 회사가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아무래도 인사상 불이익을 걱정해서 그냥 참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좀 피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또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부당한 인사조치를 한 경우에는 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직장 내 괴롭힘이 산재 신청도 할 수 있다면서요? 네, 산재 신청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가능하고 그중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서 우울증이나 또는 그 이상의 정신적, 신체적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그 후유증도 상당하거든요. 이후에 뭐 복귀를 한다거나 또는 재취업을 했을 때 피해자가 좀 유념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이후에 재취업하거나 뭐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예. 심리적인 트라우마로 인해서 뭐 새로운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필요한 경우에는 심리적 회복을 위한 뭐 상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이에 반해서 종전 직장에 복귀한 경우라면 복귀 전에 자신에게 불이익한 인사 발령이 있는지 혹은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많은 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